반도체 회사 중에서도 온세미컨덕터를 골라왔습니다. 선정한 기업은 이번에는 CPU 칩의 대명사 인텔인데요. 근데 제가 암드에 가장 먼저 주목을 했던 이유는 암드는 칩을 모두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이언트 TV 투자 실험실 제 1화입니다. 저는 쫄보개미 쫄개 안갑성이고요. 여기 서학요정 그리고 앤드류 기자님 모셨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 1화 촬영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 오늘 첫 촬영 주제가 반도체 투자이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그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디지털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필수 품목인데요. 특히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이기도 하고 삼성전자 주식 한 번 안 사본 주린이들이 없을 정도인데요. 최근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AMD라든지 기타 TSMC, 마이크론 같은 다른 많은 해외 주식들도 저희 동학개미,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투자하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 실험실 1화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반도체 주식을 저희가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먼저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저희가 투자 실험실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시작부터 꼭 밝히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들은 단타를 노리는 이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를 노리고, 그리고 요즘 은행 금리가 워낙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행 금리보다 조금 더 많이 주식을 통해서 벌어보고자 건강한 투자를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자인 만큼 뉴스가 있는 주제를 골라가지고 주제에 맞는 이제 종목들을 월가 증권사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토대로 이제 주식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뭐 구독자님들께서는 기자들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이런 거는 좀 쓸만하겠네 라는 것도 정보를 취득을 하고 이런 거는 쟤들을 따르면 안 되겠다,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피해 주시면은 더 건강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안갑성 선배의 이 넥타이가 좀 눈에 띄네요. 그러게요. 예. 그 왜 주황색이죠? 오늘 첫 촬영이라고 신경을 많이 쓰고 네. 계시는 것 예, 같은데. 맞습니다. 예, 제가 사실 그동안 자이언트 TV 촬영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넥타이를 매는 모습을 안 보여드렸을 텐데 오늘은 저희 자이언트 투자 실험실 제 1화인 만큼 저희 자이언트 TV의 브랜드 컬러를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황색으로 이제 넥타이를 착용하고 왔습니다. 예, 말씀을 다 늘 이렇게 하시지만 다 어차피 저희 사원증은 주황색 끈이기 때문에 이 넥타이 색깔이 회사 예. 색깔이어서 약간 이제 회사 안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가득하신 것 같은데요. 뭐 네. 회사 안에서 성공도 좋지만 그거보다도 그냥 제가 재테크 일단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저희 투자 실험실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별로 설득이 되진 않지만 네. 자, 그러면 오렌지에 대한 논란은 이쯤 하고 본격적으로 반도체 한번 주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한번 게임의 룰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희의 게임의 룰은 간단합니다. 저희들은 그 테마를 선정을 할 거예요. 이번 주는 반도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매주 달라지겠죠? 매주 달라지는 테마를 고르고 그 테마가 왜 핫한지, 테마와 관련된 주요 뉴스가 뭐가 있는지를 저희끼리 먼저 정리를 한 뒤에 그 테마 뉴스가 있는 종목과 비슷한 이제 그 세부적인 종목을 각자 골라가지고 투자를 하는 컨셉이고, 가장 중요한 점은 저희는 소액 투자만 할 것입니다. 1만 원 미만, 1만 원 미만. 만 원 미만인가요? 네. 만 원 미만에 이제 소수점 매매만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저희를 따라가지고 투자를 해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절대 없다는 것을 밝혀드리고요. 10,000원 이하의 소수점 매매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구나라는 그런 문화를 저희가 좀 선도하고자 그렇게 게임의 룰을 만들었습니다. 손실을 볼 수도 있죠? 손실을 볼 수도 있죠. 손실을 보면 이제 눈물을 흘릴 것 같고, 이건 제가 즉석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 투자를 각자 종목에 한 거를 바탕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끼리 게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기를 하는 건가요? 네, 내기를 해서 꼴찌가 구독자님들한테 커피라도 한 잔씩 쏘면 재밌지 않을까요? 안갑성 기자의 표정이 좋지 구독자는 않습니다. 좀 많은 것 같고요. 구독자 전원은 아니라도 이벤트를 통해서 일부 구독자들에게 커피 전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커피 땡기네요, 갑자기.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10,000원 이하의 소수점 매매로만 투자를 할 것이고, 그것은 이제 저희끼리 뉴스와 이런 여러 가지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내린 판단으로 하는 주식 투자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같이 공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반도체 주요 섹터 종목에 대해서 그 서학요정 김인호 기자님부터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서학요정인가요? 네. 자, 여러분 미모를 보시면 왜 서학요정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반도체 시장에 AMD의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잠깐 죄송해요. 다시. 올해 반도체 시장에 AMD의 자이링스 인수합병, 엔비디아의 ARM 인수합병과 공급 부족 같은 눈길 끄는 큰 이슈가 많았어요. 반도체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 저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많은 반도체 회사 중에서도 온세미컨덕터를 골라왔습니다. 다들 좀 들어보셨나요? 생소하네요. 생소하네요. 온세미컨덕터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본사를 둔 반도체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동차, 통신, 산업용 반도체 주력 생산업체로 알려져 있지만 이 밖에 우주항공, 의료, 가전 등 각 분야 반도체 공급망에 걸쳐 있고 반도체 솔루션 서비스도 하고 있다네요. 이거 솔루션이 대체 무슨 말인지 와닿으신 분 계신가요? 반도체 솔루션이 솔루션이요? 뭐죠? 네.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특정 상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사용자 수요를 충족해주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를 아우르는 산업 용어라고 합니다. 온세미컨덕터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기업인데요. 알고 보니까 지난 1999년 모토로라에서 분리된 후에 2000년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고 합니다. 모토로라는 다들 한 번 정도는 다들 들어보셨죠? 분홍색 레이저 폰이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유행을 그런가요? 했거든요. 네. 어렸을 때가 언제였나요? 다시. 온세미컨덕터가 본격적으로 크기 시작한 건 2016년 회사가 반도체 업계의 아버지 페어차일드를 현금 24억 달러에 인수하면서부터라고 하네요. 근데 다들 페어차일드라는 업체 들어보셨나요? 페어차일드는 세계 최초로 직접 회로를 상업화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직접 회로가 또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나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네, 저도 문성합니다. 네, 저도 문과여가지고 다시 찾아봤습니다. 네, 직접 회로는 반도체의 한 종류인데 반도체를 그러니까 형태를 기준으로 나눌 때 크게 개별 소자와 직접 회로로 나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문과니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달 1일 온세미컨덕터가 2011년 3분기 그러니까 7월에서 9월 호실적을 발표를 한 것을 전후해서 월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고른 건 아니에요. 네, 온세미컨덕터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데요. 최근 한 달 새 주가가 34% 이상 뛰었어요. 15일 뉴욕 증시에서 온세미컨덕터 주가는 전날보다 1% 넘게 올라 한 주당 59.20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저희가 산다고 하면 아마 소수점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기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3.63% 한 달 동안 오른 거에 비하면 엄청난 상승세인 것 같습니다. 온세미컨덕터 주가가 오른 것은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온세미컨덕터의 하산 알커리 최고 경영자는 3분기 그러니까 올해 7월에서 9월 동안의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글로벌 경제가 빠르게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영향으로 자동차와 산업용 반도체 수요가 강력하다면서 올해 4분기 매출은 17억 4천만에서 18억 4천만 달러 이를 것이고 1주당 순이익이 0.89에서 1.01달러가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습니다. 타드 트렌트 온세미컨덕터 최고 재무 책임자도 예약 주문 추세를 볼 때 내년에도 수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도체 공급을 계속 늘리고 추가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업체들과 협력 중이라고 기대감을 키웠네요. 이달 1일 발표된 온세미컨덕터의 3분기 실적은 매출과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 모두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기대감을 타고 월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올리는 분위기예요. 이달 초 파이퍼샌들러 증권은 온세미컨덕터에 대해서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하면서 12개월 목표 주가를 기존 56달러에서 76달러로 높여 잡았어요. 매출 총이익 증가 상당 부분이 회사의 자체적인 운영 개선에 따른 것이라는 점, 전기차 용도 반도체 시장 역시 내년에 더 크게 확장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안갑성 씨와 앤드류가 순서대로 인텔과
AMD에 대해서 말해보겠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왜 인텔과 AMD를 사려고 하는 걸까요? 예. 제가 투자 실험실을 통해 살펴본 기업은 인텔인데요. 바로 저를 따라해서 투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걸 지켜보시는 서학개미 여러분들도 저희 따라하라고 만든 코너는 아니니까요. 잘 보시고 그냥 제가 어떻게 털리게 되면 탈탈 털리는지 구경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투자 실험실을 통해 선정한 기업은 이번에는 CPU 칩의 대명사 인텔인데요. 서학 요종님이 이제 반도체 업계 아버지 페어차일드랑 인텔 창업 스토리까지 좀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인텔은 말씀하신 대로 로버트 노이스랑 무어의 법칙으로 유명한 고든 무어가 페어차일드를 퇴사해서 이제 1968년에 같이 창업한 회사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어의 법칙이라고 반도체 집적회로 IC 칩의 성능이 2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법칙인데요. 결국 트랜지스터를 집중해서 넣은 게 IC 칩이지 않습니까? 그걸 밀집도가 이제 2년마다 2배씩 올라간다는 건데, 고든 무어가 1965년에 주장한 이래로 2010년대까지도 계속 그 흐름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촬영 시점인 11월 15일 기준으로 인텔 종가는 50.32불로 32달러입니다.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저 따라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부진한데 투자하시죠? 네. 올해 4월 12일 원래 한때 68.49불까지 올랐던 주가가 4월 22일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파운드리 설비를 포함한 대규모 투자기를 발표하면서 일단 1차적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은 181억 달러, 그리고 EPS는 1.71달러로 컨센서스 대비 좀 상회한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이던스가 안 좋았는데요. 향후 마진 하락이 대규모 투자에 따른 마진 하락으로 인해서 2, 3년 동안 좀 이제 마진이 부진할 것이라는 그런 가이던스 발표가 있었고, 이때 주가가 하루만 1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테슬라인가요? 예, 네. 테슬라는 더 떨어졌던 것 같지만, 예, 네. 예, 주주님들이 계시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결국 월가에서 분석하기로는 이제 인텔의 주가 급락의 이유로는 반도체 공급만 지금 쇼티지가 있죠. 그거 외에도 대규모 파운드리 투자로 인한 수익성 감소를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파운드리 설비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간헐적으로 이어오던 자사주 매입을 축소하고 배당금만 늘린다는 기조로 바뀐 점도 또 주가를 부진한 약세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왜 이제 투자를 하게 됐냐? 제가 또 쫄보 개미지 않습니까? 네, 좀 비싼 거 안 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엔비디아 이런 거 조금씩은 들고 있습니다. 되게 소액주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텔 얘기하는 건 최근 AMD나 이제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최근 몇몇 IB에서 이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하면서 단지 이제 재료가 너무 좋지만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이유를 제시한 고평가가 걸로 알고 돼 있다는 있는데요. 의미죠. 예, 네. 뭐 좋은 주식이라는 게 별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그렇죠. 나한테 이익이 남는 거니까 네. 좋은 주식은 싼 주식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가치의 함정, 밸류 트랩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 역시도 비전문가로서 이제 배팅을 해보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또 본격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반도체 섹터에서 엔비디아, AMD랑 그 비교해서 주가 차트를 보시면 인텔이 압도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 희소식이 있어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1월 1일에 노스랜드의 거스 리차드 애널리스트는 인텔의 파운드리 투자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지만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다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반도체 시장은 TSMC 외에도 대규모 생산 능력을 보유한 파운드리가 절실한 상황이고, 인텔의 파운드리 관련 투자가 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 다만 이제 파운드리로 인한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막대한 자본이 지출될 예정이고, 인텔이 이를 통해서 충분한 수익을 사실 거둘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죠. 투자한다고 반드시 또 이익을 거두는 것도 아니니까요. 파운드리 사업은 또 굉장히 지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SK 하이닉스는 모르겠네요. 삼성전자 같은 이 아무래도 공정 기술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우리나라 IDM들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불분명하다고 생각이 지금 되네요. 희망고문 당하신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 혼자 희망 회로를 열심히 돌리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투자 의견 자체는 언더퍼폼에서 마켓 퍼폼, 이제 시장 수익률 정도로 상향 조정됐고, 목표 주가가 49달러로 이제 제시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지금 인텔이 충분히 싸다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평단가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 또 그렇죠. 개미들이 신경 쓰는 건 네. 평단가인데, 그렇죠. 네. 자, 매수 평단가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 10월 26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배런스에서 보도에 따르면 팻 겔싱어는 이제 인텔의 자사주를 약 50만 달러어치를 매입을 했고, 평단가가 49.94달러입니다. 자, 목표 주가는 IB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 49달러, 팻 겔싱어가
매입한 평단은 49.94달러. 뭔가 일치하는 게 좀 우연의 일치일까요, 과연? 네. 그리고 내부자가 예. 사들였다는 건 맞습니다. 나름 내부자가 샀다는 눈길이 거는 갈 만한- 자, 물려도 내부자랑 같이 물린다. 네. 그런 네. 의미가 안 있죠. 물리는 게 예.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제 혼자 물릴 수는 없다는 혼자 거죠. 물릴 수는 없고 내부자가 같이 물리면 물리면- 언젠가는 그 내부자가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한번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 또 갤시머 외에도 뭐 네. 제임스 게치 이사라든지 네. 다른 많은 임원진들을 포함하면은 총 250만 달러 이번에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네. 역시 저 세력에 올라타는 것도 이 서학개미의 또 한 필승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평단가 관리만 잘 한다면 괜찮은 가격대가 아니니까. 다만 50달러 이상 너무 무리해서 사신다면 뭐 단기적으로 배당 수익률 말고는 별로 기대할 게 없다. 다만 배당 수익률도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는 2.8% 정도 되기 때문에 10년 평균에 비해서는 꽤나 높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약간 그 인텔 세일즈맨 같아요. 아, 인텔 네, 저는 모든 제품을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인텔은 제가 뭐 구형 제품을 아직 쓰고 있지만 예, 네. 노트북 교체 시즌이 와서 요즘 암드로 갈아탈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솔직히 라이젠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맨날 인텔만 써가지고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AMD와 라이젠 과연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할 만한 건지 제품은 괜찮은지 한번 앤드루 기자님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최근에 있었던 주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촬영일 15일 기준 146.49달러에 마감을 했고 한 달간 주가 상승률은 25.82%네요. 근데 제가 암드에 가장 먼저 주목을 했던 이유는 암드는 CPU와 GPU를 모두 만들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 두 가지 제품을 다 만들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담이지만 옛날에 노트북 PC는 AMD 프로세서를 사야 된다. 왜냐면 내장 그래픽이 AMD가 인텔에 비해 좋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역시. 네, 그것도 CPU와 GPU를 모두 만드는 것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AMD 주식을 고른 가장 큰 이유는 서버용 PC에서의 경쟁력이 점차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안갑성 기자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서버용 PC에 절대적으로 군림하고 있는 절대 왕자는 인텔이에요. 그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 정도의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 거는 따라잡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그것이 점차 뒤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서버용 CPU 시장이 데스크톱 CPU 시장에 비해서는 성장성이 훨씬 좋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 서버라는 게 요즘 유행하고 있는 클라우드나 이 메타버스 서비스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서버용 컴퓨터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반대로 데스크톱 PC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좀 정체기에 들어갔죠. 아무래도 스마트폰과도 경쟁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많이 쓰다 보니까 PC를 많이 안 사죠. 그렇다 보니까 서버용 CPU 시장을 결국 먹어야 기업으로서 향후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제가 사실 AMD에 처음에 관심이 있었던 거는 제가 좋아하던 게임. 제가 집에 컴퓨터를 최근에 바꿨는데 이게 과거에는 그 인텔 CPU랑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그 지포스 시리즈로만 얘기되는 그 그래픽카드의 조합이 최고였어요. 그게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요. 네, 하지만. 맞습니다. 네. 무슨 게임을 최고죠. 하나요 혹시? 도대체 저는- 무슨 게임 하시나요? 저는 요즘 가장 트렌디한 게임 스타크래프트 1을 좋아하는데요. 아니 네. 아무도 저 라이젠이나 GPU가 왜 필요한 거죠? 스타크래프트 1에? 컴퓨터는 항상 제가 최고의 성능을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 라이젠 5 5600X와 같은 이 데스크톱 PC에 탑재되는 CPU들이 그 인텔의 동급 모델보다 훨씬 더 평이 좋더라고요. 제가 10년 전에 컴퓨터를 살 때만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이제 i5, i7 CPU 같은 것들이 이제 최고로 쳤지만 이 시장이 라이젠으로 많이 넘어갔다. 데스크톱 시장에서 인텔이 이미 물러났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컴퓨터를 바꾸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제가 좋아하는 거를 사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잘 모르는 걸 사면 살 때는 뭔가 조합을 샀지만 언제 팔아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 기업, 이 제품들이 망가지기 시작할 것 같은 조짐이 보일 때 이제 팔고 나온 것을 제 개인적인 투자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이번에 AMD에서 나왔던 라이젠 CPU들이 너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좀 투자를 결정한 게 투자 결심 요인이 됐고 네, 서버용 CPU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기업으로서 성장성이 앞으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3개 종목 정도고 더 많은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네,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쫄보개미로서 네. 위험한 투자가 싫으신 분들은 속스 있죠? SOXS 있죠. ETF. 네. 이거 네. 1배짜리 ETF이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투자하셔도 이제 레버리지 ETF에서 벌어지는 이제 횡보장에서의 수익률이
깎여 나가는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가 뭐 항상 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단 투자 실험실의 원래 컨셉 자체는 저희가 정말 이 종목을 이런 뉴스를 기반으로 샀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까지 저희도 궁금해서 한번 실험해보는 차원이 크거든요. 저희를 반드시 똑같이 따라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인 본인한테 있는 만큼 저희 의견은 약간 투자와 이제 엔터가 묘하게 반반씩 결합한 새로운 코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말씀드린 종목 외에도 좋은 종목은 많죠. 뭐 모바일용 AP칩, 마이칩을 만드는 뭐 퀄컴도 있고 되게 좋은 종목들이 브로드컴도 많으니까 있고, 네. 브로드컴도 있고 사실 꼭 이 세 회사 중에 하나를 사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엔비디아도 얘기가 안 나왔죠. 엔비디아도 하니까 또 얘기 안 날 수가 없는데, 뭐, 저도 사실 원래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자기가 이제 쓰는 종목에 대해서는 막 이제 포지션 보유를 밝히는데, 저도 뭐 엔비디아 크진 않지만 뭐 소액 투자를 하고 있었고, 지금은 사실 너무 올라서 더 추매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텔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 거네요? 인텔도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신가요? 지금 수익 중입니다, 인텔은. 아, 수익을 예. 내고 계신가요? 예. 아, 이 정도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갖고 있는 해외 주식이 아직 아예 없습니다. 아. 이번에 AMD를 사게 되면 제 첫 해외 주식 투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저 이제 주린이의 해외 주식 계좌 개설 그런 과정을 모두 이종화 앤드류 리 기자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